네. 지난주에도 전주 팔복동의 이 고형 폐기물 발전소 문제를 다뤘었는데 이 군산에서도 이 발전소 건설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서동환 의원 그리고 남대진 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군산에서 두 개 발전소를 건설하는 문제가 갈등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발전소인지 잠깐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하나는 군산 바이오 발전소인데 군산 국가산업단지 내에 있고요. 사업비가 5,800억이나 되는 상당히 대규모 건설 발전소입니다. 사용 연료가 목재 펠렛을 연간 80만 톤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발전소가 있는데요. 이건 SMG라고 발전소라고 하는 건 갖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군산 국가산업단지에 들어가고 3,500억 원 사업비. 이것도 역시 목재 펠렛 아까 조금 전에 한 절반 정도 되는군요. 40만 톤 연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대진 위원장께 좀 여쭤보죠. 저게 목재 펠렛을 연료로 해서 한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발전소 지으면? 지금 목재 펠렛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짓겠다고 하는 발전소는 전용 발전소거든요. 그러니까 열병합 발전에서 수증기까지 만드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전기만 만들어내기 때문에 목재 펠렛만 가지고 연료를 사용했을 때는 그 수익성이 낮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바이오매스 발전소 에너지 효율을 보면 효율성이 약 25%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즉 나무 4그루를 태웠을 때 3그루는 폐열로 사라지고 1그루 에너지만 전기로 변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재 펠렛만 100% 뗐을 때는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그 가격을 좀 비교해 보면 발열량당 가격으로 보면 유연탄 15원, 무연탄 35원, 벙커CU 60원, 그리고 목재 펠렛은 89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가장 비싼 연료를 사용해서 전기를 생산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허가를 받아놓고 좀 더 싼 SRF, 즉 쓰레기 고형 연료로 바꿀 것이 아닌가 그런 염려가 가장 큰 것입니다. 저희는. 목재 펠렛을 연료로 사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 상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화력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현재로서는 순수 목재 펠렛이 뭐 일반 국민들이 우려하는 이런 그 오염 물질을 제일 적게 배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재 펠렛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이게 아무래도 수익성이 안 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연료, 질 나쁜 고형 폐기물 같은 것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의심하는 건가요? 그리고 이제 목재 펠let도 저희가 보면은 그 국립산림과학원 고시를 보면은 1등급에서 이제 4등급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남대진 그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89원 정도의 이렇게 단가가 높은데 그러면은 이게 과연 몇 등급 있을 때 이 정도가 되는 거냐라고 그러면 이제 어쨌든 기업에서는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엔 목재도 등급도 몇 등급으로 할 거냐가 중요하고 또 그리고 목재로 또 다른 연료로 대체할 수도 있다. 그리고 목재에서 나오는 이제 요즘에 뭐 이제 기후 환경에 굉장히 국민들이 민감하게 그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미세먼지 그리고 초미세먼지가 과연 이제 얼마만큼 이제 발생이 되느냐. 물론 이제 완소를 했을 때는 그것들이 뭐 적게 나온다는 것도 있지만은 이것들도 이제 더 저희들이 이제 전문가들한테 이제 확실한 좀 대답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료가 좀 있는데요. 국립환경과학원 그 연구 논문하고 한국대기환경학회지 그 논문을 보면 목재 펠렛과 석탄을 같은 양을 연소시킬 때 오히려 초미세먼지를 유발시키는 질소산화물은 연탄보다 20배가량이 높다. 연탄보다? 그렇게 보고가 나와 있고요. 다만 목재 펠렛은 석탄보다는 온실가스 배출은 적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서 의원께서 펠렛도 4등급 있다고 그랬는데 이 목재 펠렛 중에 가장 안 좋은 게 이제 우리가 바이오 SRF라고 이름은 멋있게 붙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목재를 쓰냐면 기찻길 침목을 제외한 침목 그 하나만 제외한 모든 폐기물 목재 그러니까 싱크대 폐기물, 장롱, 뭐 합판, 그다음에 건축 폐기물 이런 모든 목재를 펠렛으로 가공해서 연료로 사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SRF, 바이오 SRF가 연료로 사용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쓰레기 고형화 연료보다도 더 많은 문제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그러니까 염려를 하는 목재 것이죠. 펠렛을 연료로 사용하는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또 혹시라도 수익성이 낮아서 연료를 교체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걱정이 되는 대목이다. 이런 것이죠. 목재 펠렛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희가 목재 펠렛이 뭔가 하고 좀 찾아본 게 있는데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저희가 따온 건데요. 이 보면 숲가꾸기에서 나온 산물 등을 가공해서 만든 목재 연료다. 또 기후변화 협약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것으로 인정됐다. 안전성, 친환경성, 운송, 보관이 매우 용이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청 홈페이지의 내용으로만 보면 매우 친환경적인 연료로 되어 있어서 저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좀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산림청에서 얘기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화력발전소들이 국내에 있는 목재 펠let을 다 이제 쓰는 걸로 그렇게 됐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수입산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수입산이 어떻게 가공이 돼서 만들고 있는지 이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재 펠let이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가격 차이도 많이 있겠지만은 또 이것을 완수했을 때 발생되는 미세먼지라든지 유해 물질들이 또 내용이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금 산림청에서 얘기한 것은 포괄적인 목재 나무를 목재 펠let을 떼었을 때는 저런 것들이 유리하다라는 포괄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 내용이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 호도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군산 같은 경우에 화력발전소 4곳이 있는데 서구발전 빼고 3곳은 그 원래는 석탄만 떼는 열병합 발전을 했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맞추라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펠렛을 아까 본 저런 자료에 나오는 같은 펠렛을 한 20% 정도를 섞어서 혼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5년에 목재 펠렛이 147만 톤이 수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마다 계속 늘어나가지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입량으로 보면 세계에서 영국과 덴마크를 이어서 세 번째 수입이 많은 나라로 이렇게 그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지금 산림청 홈페이지에 있는 저 정도의 연료는 아마도 가정용 보일러라든가 이런 소규모에서 사용되는 연료인 것이지 이렇게 많은 발전소들에서 지금 소비되는 그 양을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펠렛은 무조건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분의 그 말씀을 들어보면 저 산림청 홈페이지의 내용은 상당히 정말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계신데 군산에 그렇지 않아도 이제 발전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열병합 발전소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그 현황도 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군장에너지, 한화에너지, OCIS 이 세 군데서 열병합 발전소를 하고 있는데 보면 뭐 목재 펠렛도 쓰지만 유연탄, 화석연료죠. 2017년도에 보면 한 곳에서는 184만 톤, 또 한 곳에서는 70만 톤을 연소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외에 또 폐기물 소각 시설도 꽤 군산에 많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NIT라는 곳하고 있고 또 한솔 EMI가 있는데 저기는 이른바 산업 폐기물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지정 폐기물을 같이 소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양이 전체적으로 다 합해서 10만 톤이 넘고 한 곳은 2만 5천 톤.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그 유해 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발전소 그리고 소각 시설이 많다 보니까 또 발전소를 짓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그래서 염려를 더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군산시에서는 지금 그럼 어떤 입장입니까? 현재 군산시에서는 그 바이오 발전소 같은 경우는 그 실시계획 인가를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반려를 한 상태입니다. 서류가 좀 미비해서 반려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그 SMG 발전소 같은 경우는 건축 변경 허가를 반려했는데 이유는 당초 그 지난 4월에 100평 그 보일러실 건축 허가가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변경 요청한 것은 한 500평 정도 이제 시설을 아무래도 이제 해야 되니까 변경 요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예. 반대 목소리 있다 보니까 예. 제대로 된 건축 그 허가 신고를 못 하고 예. 보일러실을 뭐 짓겠다 1,100평 했다가 그리고 이제 그것을 또 변경해서 이제 500평을 짓겠다 예, 예. 또 그거 했다가 예. 또 나중에 가면 이제 또 확장을 해서 하겠죠. 예, 그래서 예. 점차적으로 공장을 하려고 하는 예, 그런 예. 지금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그게 뭐 시장도 그렇고 시의회에서도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철학과 정책적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런 의사표시입니까? 아, 그렇죠. 예. 그래서 당초 군산 바이오발전소 같은 경우도 사실은 목재 펠린만 지금 사용한다고 하지만은 당초에는 바이오매스를 사용했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환경단체라든지 시민들 그리고 이제 의회에서도 여기 대해서 문제점들을 계속 제기를 하니까 예. 이 사람들이 이제 바이오발전소에서 이제 목재 펠릿으로 이제 바꾸겠다 예, 예.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이제 향후에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현재 민원 7기에서 이제 강임준 시장께서도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은 시에서도 허가는 보류하겠다 이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제가 군산시장을 이틀 전에 만나 봤는데요. 예. 물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그 설계 변경 허가를 불허한 건 맞고, 예. 근데 지금 꼭 그렇게 꼼수가 아니어도 예. 이제 제가 건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집을 한 채 지을 때도 1차 설계를 내거든요. 근데 그때는 거의 외곽 그 규모만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공사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선을 더 그어가면 그때마다 이제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예, 예. 보통 이런 경우에 한 3년 정도 공사한다고 치면 예. 3-4번 정도 설계 변경 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회사 측에서는 1차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예. 당연히 나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예. 제가 그래서 시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예. 불허를 했느냐 예. 그랬더니 시장은 연료를 천연가스로 변경한다고 하면 내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저희 생각은 다르거든요. 저희는 연료가 그 무엇이든지 간에 예. 화력발전소는 군산에 더 이상 안 된다. 예. 예, 그런 생각인 겁니다. 예, LNG라고 하더라도 안 네네네. 된다 그런 예,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요즘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군산의 미세먼지 현황을 좀 잠깐 살펴봤는데요. 한번 볼까요? 예. 초미세먼지라고 하죠. PM10과 PM2.5가 있는데 PM2.5의 경우에 2016년, 17년 보면 전국 수준보다 약간 군산이 높은 수준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초미세먼지가 매우 심각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군산 역시 자유롭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인데 조금 전에 그 연료를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그냥 의심을 하셨는데 변경하려면 절차가 좀 있어서 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저희가 그걸 좀 알아봤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두 개 회사에서 주민 설명을 할 때는 예. 군산 바이오도 100메가짜리 2기, 그다음에 SMG도 100메가짜리 2기로 했고, 그다음에 연료는 100% SRF 쓰레기 고용화 연료를 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설명회를. 근데 저희가 이제 반대를 했더니 금방 연료를 바꿔버렸어요. 예, 예. 순수한 목재 펠린만 된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석탄이나 아니면 뭐 SRF나 또 목재 펠렛이나 이걸 소각하는 연료에서 LNG로 바꾼다면 그런 시설을 많이 바꿔야 되죠. 그러나 같은 소각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설 변경이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 절차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예, 예. 변경 절차는. 예, 알겠습니다. LNG도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 대해서 서 의원님도 같은 입장이십니까? LNG는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건데요. 예, 예. 지금 사실 이제 저희가 그 발전소가 있는 것이 이 발전소가 그 전기를 판다라든지 스팀을 판다라든지 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건 당연한 건데 예, 예. 중요한 건 이제 군산에 있는 공단에 스팀에 관련된 예. 스팀을 공급을 해줘야만 들어올 수 있는 그렇죠. 기업들을 제조 공장이 돌아가는 그렇죠. 거니까요. 유치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제 LNG 같은 경우는 스팀이 발생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업에서도 그렇게 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우리 시입장으로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단에 이제 더 이상의 발전소를 세우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군산에서 화력발전소와 소규모 태양광 풍력 다 합하면
저희 생산량이 1.75 기가와트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획대로 두 개 회사가 300메가와트를 하게 되면 2기가와트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원전 2기 분량의 전기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왜 뭐 LNG도 안 되느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이 나오면 답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지금 LNG라고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군산에 가동 중인 서부발전은 LNG를 떼고 있지만 거기도 계속해서 분진 문제가 일어나고 그 주민들과 마찰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굴뚝을 청소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에는 많은 차들한테 세차비를 뭐 20-30만 원씩 이렇게 배상까지 해줘야 되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일단 있는 것이고요.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또 하나 큰 문제는 이렇게 발전소가 늘어나게 되면 지금도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송전탑 건설 문제가 또 되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주민들하고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엄청난 문제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충분히 다 듣지 못한 점이 좀 아쉬운데 한 가지만 서 의원님께 질문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데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것도 상당히 과제인 거잖아요. 혹시 그런 곳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요? 현재 뭐 발전소를 저희가 세우지 않았다 해서 기업들이 안 들어온다고는 좀 볼 수 없고요. 오히려 군산이 기업들을 유치하는 기업 도시면서 또 이제 근대 역사 도시를 건축물들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선유도 공사공들을 중심으로 한 또 관광 도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금 발전소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고군산군도로 가는 초입에 다 발전소들이 지금 세워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우리 군산시 발전에 그리고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거냐고 판단을 해봤을 때는 저희는 굴뚝산업보다는 오히려 군산의 천혜 자원들을 가지고 관광산업을 통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그리고 기업들도 굳이 스팀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기업들을 좀 유치를 하는 것들이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전주 팔복동 이 폐기물 발전소를 다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자 측에 출연 요청했지만 정당한 허가를 받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지 않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고요. 그때 역시 말씀드렸지만 이 환경 그리고 시민의 건강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말씀 오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 모두 여기서 접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